그날 저는 한 남자의 얼굴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카페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56살 식당 주인이 61살 대학 교수의 얼굴에 물을 끼얹는 모습.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무슨 남자 문제래. 창피한 줄도 모르나. 그날 이후 저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물잔을 던진 상대가 누구였는지, 왜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엇이 부서졌는지. 사람들은 지금도 그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외로움에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56살 식당 주인이 61살의 호라비 교수에게 위험한 동정을 베풀었다고요. 하지만 그날 그 작은 식당에 있었던 건 외로움도 아니고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살아있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없이 묻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살아도 됩니다. 라고 대답해준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못했던 제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이건 황혼의 로맨스도 불륜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겨울에 작은 정원을 만들어준 그 짧은 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왜 제가 그날 그 사람의 얼굴에 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은 김미경. 56살 작은 백반집을 운영합니다. 남편과 헤어진 건 10년 전 일이었고, 그날 이후로 나는 나 자신을 접었습니다. 여자라는 말도 사람이라는 말도 내 인생에서는 사치 같았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나갔고, 돈은 늘 빠듯했고, 몸은 해마다 무거워졌습니다. 식당 일은 사람을 대접하는 일이라기보다 하루하루 버텨내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장을 보고 6시에 국을 끓이고 11시부터 손님을 받았습니다. 오후 3시에 문을 닫고 설거지를 끝내면 4시. 그러면 나는 식당 구석 작은 테이블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면서요.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창 지난 오후 2시쯤 한 남자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차림이었지만 뭔가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아직 식사 가능한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앉으세요. 뭘 드릴까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요. 저는 된장찌개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남자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가끔 그쪽을 봤습니다.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먹을 수가 없네요. 저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입맛이 없으시면 그럴 수 있죠. 남자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안 드셨는데 뭘.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그때 저는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빛도 의지도 삶도. 남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남자는 왔습니다. 같은 시간 오후 2시. 그리고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은 뭘 드릴까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김치찌개요.
저는 김치찌개를 끓여서 내왔습니다. 남자는 이번에는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삼켰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지켜봤습니다. 남자는 반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돈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남자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김치찌개 드릴까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도 남자는 반도 먹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자는 매일 왔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그리고 점점 더 많이 먹게 됐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남자가 그릇을 비웠습니다. 저는 그릇을 치우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입맛이 좀 도시나 봐요. 남자가 처음으로 미소 비슷한 걸 지었습니다. 네, 맛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근처에 사세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대학에서 일하는데 여기가 좋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 냄새가 나서요.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남자는 이제 단골이 됐습니다. 어느 날 남자가 평소보다 늦게 왔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저는 이미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남자가 앉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남자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오늘 아내 기일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암이었습니다.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딸이 둘 있는데 둘 다 외국에 있어요. 바쁘다고 오지 못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혼자 성묘를 갔다 왔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가기가 무서웠습니다. 혼자 있는 게. 그리고 남자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휴지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는 것도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때 한동안은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숨만 쉬는 것 같았어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지금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글쎄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보단 낫죠. 남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견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견딘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지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죠.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밥을 해서 같이 먹었습니다. 식당 구석 작은 테이블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는 더 자주 왔습니다. 이제는 이름도 알게 됐습니다. 강민수. 대학에서 국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어느 날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쉬는 날에 뭐 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죠. 별로 할 것도 없고.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일요일이 제일 길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Come on, Lucy. 일요일에 같이 산책하실래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 이상한 뜻은 아니고요. 그냥 혼자 걷는 것보다 둘이 걷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 일요일, 저희는 남산을 걸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단풍이 한창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가을이 예전엔 슬픈 계절이었는데 오늘은 괜찮네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요? 민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매주 일요일에 만났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냥 카페에 앉아 있거나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뭔가가 변했습니다. 민수 씨는 웃게 됐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가 미경 씨로, 저는 민수 씨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했을지도 모릅니다. 56과 61. 하지만 저희에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서로를 외롭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식당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5시쯤.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미경 씨,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앉았습니다.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 이사를 가려고 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디로요? 민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딸이 미국에 있잖아요. 거기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손주도 보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가족이 있으면.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근데 Come on, Lucy. 가기가 싫어요. Lucy. 저는 물었습니다. 왜요? 민수 씨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미경 씨 때문에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민수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하는 게 우습죠. 하지만 저는 미경 씨가 좋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기엔 저희가 너무 늙었고 그냥 좋다고 하기엔 너무 간절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미경 씨도 저랑 같은 마음이면 좋겠어요. 아니면 제가 혼자 바보가 되는 거니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민수 씨 좋아요. 민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만에.
저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일주일 후, 식당 단골 손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남자 있으세요?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요? 손님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표정이 좋아 보여서. 뭔가 달라진 것 같아서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손님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뭐 좋은 일 있으면 좋은 거죠. 그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갈게. 저는 놀랐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딸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저는 기뻤습니다. 그래, 와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하지만 딸의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딸이 왔습니다. 저희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물었습니다. 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누구 만나?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누가 그래? 딸이 대답했습니다. 식당 단골들이 말하더라. 엄마가 요즘 어떤 남자랑 자주 다닌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냥 친구야.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이가 몇인데 남자친구를 만들어?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왜? 나이 먹으면 사람 만나면 안 돼? 딸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저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해?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하지.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도 생각해봐. 아빠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10년이야. 10년 동안 나는 혼자 살았어. 딸이 놀랐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누구 하나 나한테 관심 없었어. 너도 바쁘다고 1년에 2~3번 왔고. 그런데 이제 내가 누군가 만난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야. 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외로웠어. 매일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울었어. 그런데 이제 겨우 누군가 내 옆에 있어줘서 좋은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 너도 내 삶이 있으니까. 하지만 나도 내 삶이 있어. 며칠 후, 민수 씨가 식당에 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딸이 빨리 오라고 하더라고요. 손주가 아프대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가야죠. 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야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미경 씨, 저랑 같이 갈래요? 저는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미국으로. 저랑 같이 가요. 거기서 새로 시작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수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럽잖아요. 거기 가면 아무도 몰라요. 우리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 씨,
저는 여기가 익숙해요. 이 식당도 있고.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식당은 팔면 돼요. 미경 씨, 저는 진심이에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진심이에요. 하지만 저는 갈 수 없어요.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거든요. 딸도 여기 있고 제가 아는 사람들도 여기 있고 저는 뿌리를 뽑을 수가 없어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저는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민수 씨의 출국일이 정해졌습니다. 2주 후 목요일, 저희는 마지막 일요일에 만났습니다. 남산을 다시 걸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미경 씨, 후회 안 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랑 같이 안 간 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다만 아쉽죠.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일찍 만났으면 어땠을까? 그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민수 씨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만난 게 다행이에요.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만나서 좋았어요. 민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경 씨, 고마워요. 저를 다시 살게 해줘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요. 저도 다시 살게 됐어요. 저희는 그렇게 한참을 걸었습니다. 눈 내리는 남산을 손을 잡고. 민수 씨가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민수 씨에게서 메시지가 옵니다. 거기 날씨는 어때요? 오늘 손주가 걸음마를 했어요. 미경 씨 생각나요? 저도 답장을 보냅니다. 여기는 봄이 왔어요. 손주 키우느라 힘들겠어요. 저도 생각나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합니다. 왜 함께하지 못했냐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민수 씨와의 시간은 짧았지만 그 시간이 저를 바꿨습니다. 저는 다시 거울을 보게 됐고, 다시 웃게 됐고,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제 식당에 새 손님이 왔습니다. 70대쯤 돼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혼자 앉아서 밥을 드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밥에서 사람 냄새가 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사장님도 혼자 사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혼자 살아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외롭진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외롭긴 하죠. 하지만 괜찮아요. 혼자여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나이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저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민수 씨가 만들어준 작은 정원. 그 정원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듯이 저의 겨울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황혼에 피는 건 사랑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용기라는 걸. 그 용기를 주신 민수 씨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혼자 겨울을 보내고 계실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누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정원을 만들어줄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아직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